습니다. 그럼 여기서 안철수 의원 측의 문병호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별 어제 말씀을, 예. 참 분주한 하루를 보내셨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담 들으셨겠지만 연쇄 네네. 탈당, 동조 탈당에 대한 시각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문 의원님 예. 보시기에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는 당연히 1차, 2차, 3차에 걸쳐서 20명 이상은 확보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의 친노 문재인 대표께서 이끄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년 총선에서 패배한다는 게 객관적인 평가고요. 예. 그 패배하는 당에 있을 의원이 많지 않겠죠. 예. 그리고 아까도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결국 호남 민심이 가장 중요한 바로메터인데요. 호남 민심이 결코 문재인 대표 쪽으로 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당이 만들어지면 신당 쪽으로 바람이 불 것이다.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또 당내 일각에서는 한편 이제 황주홍 의원이라든가 유성엽 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탈당 얘기가 있을 것이다라고도 얘기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좀 어떤 안철수 전 대표의 행보를 좀 지켜보면서 관망세를 이어가는 것 아니냐, 좀 조심스러운 관측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몇 분은 이번 주 안에 하실 거예요. 이번 주 안에 하실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연이어서 하실 걸로 보고 있고요. 예. 이제 민심의 동향이 중요하죠. 민심이 신당 쪽으로 지지를 하면은 아마 의원님들이 많이 옮겨가실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근데 아무래도 큰 집에 있는 게 좀 더 안전하다고 보겠죠. 그러니까 원래 새로운 시도나 새로운 정치한다는 것이 쉬운 것도 아니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소수가 하는 것인데 그래도 최대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데 좀 좋은 의원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호남권을 비롯해 민심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십니까? 구체적인 어떤 방향, 비전이 있습니까? 예, 지금 호남 국민들 또 일반 야당 지지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 총선도 있지만 역시 2017년 대선입니다. 대선에서 정권 교체하라는 게 우리 모든 국민들의 염원이고 야당 지지자들의 염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친노 운동권 이미지인 새정치민주연합 또 최근에 그런 것들이 더 보여졌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표님의 그런 독선적이고 패권적인 친노의 수장으로서의 그런 역할에 머물 수밖에 없는 정치적 리더십 가지고는 결코 정권도 탈 수 없다는 게 거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런데 야당 지지자들이나 호남 민심이 정권 교체 안 되는 당이나 대표에게 표 주겠습니까?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는 바두고 따지면 지금 이대로 가면 10주, 20주 지게 돼 있어요. 근데 개가를 무난하게 해서 져야 됩니까? 당연히 승부수를 던져서 잘못되면 불개피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길 수 있는 길을 가야죠. 가만히 앉아서 주저앉아서 질 수는 없는 것이죠. 이미 결과가 보이는데 그 길을 어떻게 가겠느냐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한 인터뷰를 보니까 문 의원님께서 탈당 이후 천정배 지금 국민회의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셨는데 신당과 함께 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약간 좀 결이 다른 내용 같은데 안철수 전 대표의 의중도 좀 반영이 돼 있는 이야기인가요? 저는 당연히 같이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당이 일단 합리적 보수와 성찰적 진보 그런 부분이 같이 해야 한다고 보고요. 천정배 의원님이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개혁 정치가고 당연히 천정배 의원님과 안철수 전 대표께서 결합하시면은 이제 진보와 중도의 결합도 되고요. 또 영남 호남 간의 결합도 되고요. 상당히 상호 약점 보완하는 게 될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당연히 해야 한다고 보고 그렇게 될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안철수 전 대표가 정운찬 전 총리를 만났다. 물론 다른 어떤 정치적인 의미는 없었다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정 총리를 만나고 또 손학규 의원, 김부겸 전 의원 등등 당내외 인사들과의 연대 이 부분에도 좀 관심이 집중이 되는데 그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일 그중에 공을 들여야 할 분이 손학규 고문의 영입이라고 보는데요. 손학규 고문님께서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야당의
힘을 보태주실 걸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당연히 그 선거 처리해서라도 예. 모셔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운찬 전 총리님이나 김부겸 전 의원님도 당연히 신당에 참여해서 내년 총선에서 새로운 국민의 바람을 일으키는 일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좀 사실 이제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야당 내에서도 이번에 이렇게 이제 분열이 되면 결국에는 야당이 필패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이런 시선에 대해서는 글쎄요. 어떤 답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야권 분열 말씀하시는 거는 너무 한가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패배기를 아무 생각 없이 갈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한국 정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는 그런 양극한의 양 진영의 싸움이나 하고 국민들의 민생은 뒷전에 두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네. 지금 정치권의 밥상에는 썩은 반찬과 쉰 반찬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썩은 반찬이냐 쉰 반찬이냐 선택을 강요하고 있어요. 이제는 예. 깨끗한 반찬, 정말 국민들이 맛있어하는 그런 반찬을 식탁에 내놔야 됩니다. 그것이 신당을 하는 주요한 이유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네.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 의원님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